내 이름은 난조 츠쿠모. 올해로 25살이 됩니다. 나는 컴퓨터 관련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내 영업 성적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고 성실한 데다가 소탈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가끔 가다가 의외의 영업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루카? 최근에 영화관에 간 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츠쿠모랑 같이 영화나 보러 가고 싶네? 그리고 이건 영업 성적과는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내 성실하고 소탈한 성격 덕분에 얻은 공적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적은 회사에는 절대로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이며 최대의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조씨, 당신은 정말 재미있구만. 하지만 이렇게 진심한 이야기해도 괜찮은 건가? 그렇게 하면 영업 성적은 오르지 않을 텐데. 확실히 유카와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업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영업 성적보다도 고객과의 신용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상품의 유용성뿐만이 아니라 결점까지도 설명해 주는 거군. 네, 결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는 거라면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아닌 서포트를 해드리는 형태가 되니까 저희도 서포트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고객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고객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안심하며 사용하실 수 있는 물건을 제안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이건가? 조금 무모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이익을 내려는 생각은 아니구먼. 하지만 그 마음가짐은 좋다고 생각하네. 마음에 들었어, 난조씨. 나는 당신을 신용해서 자네 회사의 제품을 도입하기로 하겠네. 그렇다고 해도 뭔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서포트는 해줘야 한다네. 네, 그때는 맡겨주십시오. 전력을 다해서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하루카와 사귀게 된 계기는 하루카의 아버지이신 유카와 사장님의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잘 와주었네, 난조씨. 아니요, 저야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뭐 그렇게 긴장하지는 말게나. 한 가지 계약에 관해서 말을 하려는 건데 자네 회사의 제품을 도입하니 경비도 줄고 작업 효율이 올라서 말이야. 무엇보다도 자네의 서포트가 완벽하네. 그래서 자회사에도 자네 회사의 제품을 도입하게 하려고 생각하네만.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고마워야 하는 건 우리지. 정말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었어. 나중에 얼마나 도입할지 확인할 테니 견적을 한번 봐주겠나?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일에 대한 건 여기까지로 하고 사실은 오늘 자네에게 한 가지 더 용건이 있어서 말이야. 용건이 한 가지 더 있으시다고요? 난조씨,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네. 사실 나는 자네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말이지. 이 김에 자네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해 주려고 생각했다네. 가족분이요? 그래, 가족 말이야. 게다가 가족도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네. 자네의 일과 관계가 없진 않다고. 그렇게 나는 유카와 스스모 사장의 소개로 본사에 전무로 있는 장남 료마 씨와 사장님 비서로 있는 장녀 하루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하루카는 계약으로 회사를 방문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난조가와 유카와 씨는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츠쿠모. 다음 주가 기대된다. 하루카 조심해서 들어가. 고마워, 츠쿠모. 나는 하루카를 마중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야, 츠쿠모! 뭐야 저 여자는? 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확인한 순간 본인에게는 들리지 않게 작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텐조. 잘 지냈어? 시끄러!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빨리 대답해. 아까 집에서 나온 여잔 대체 누구야? 설마 네 여자친구는 아니겠지? 뭐 여자친구인데 뭐 문제라도 있어? 엄청난 문제지. 잘 들어. 너 같은 장점도 하나도 없는 평민이 여자친구가 있고 나 같은 재상가의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라고. 츠쿠모! 또 시작이네. 정말 귀찮은 성격이네, 이 자식. 소꿉친구인 텐조 코타로에게 얽혀서 생각지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식은 옛날부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학생 때도. 야, 나는 언젠가 너네 평민들을 사용할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알겠지? 코타로하고는 학생 때부터 악연이었지만 이 자식은 일에 관해서라면 자신의 부모의 재력을 내세웠고 우리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코타로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나츠미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코타로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야, 기다려나 안조 치쿠모. 누구야 이 녀석은? 아, 텐조,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시끄러워. 알겠으니까 얼른 내 질문에 대답해. 그 여자는 뭐냐고. 설마 여자친구인 건 아니지? 여자친구인데 왜? 여자친구라고? 야, 건방 떨지 마라. 평민 주제. 뭐 나는 건방지게 굴지 않았는데? 아니, 너는 지금 확실히 건방지게 굴고 있어. 잘 들어. 기억해 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평민이 내 앞에서 건방지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런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이 화가 되어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은 코타로는 나를 시샘하고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타로는 부모님의 재산을 이용해서 내 여자친구인 나츠미의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 경제적인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미안해. 나 너랑 그만할래. 이제 더 이상 너랑은 사귈 수 없어.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츠미?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치쿠모랑 사귀면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해고를 당하게 되어버린대. 그러니까 부탁이야. 헤어지자. 뭐야 그게? 그 자식 괴롭히는 걸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와 나츠미는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계기로 텐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몇 번이든 나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건 좀 그만해 줄래? 매번 내가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헤어지게 한다고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뭐? 뭐야 그 태도는? 너 지금 네 입장을 알고는 있는 거야? 있잖아. 이제 그건 됐잖아.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네가 행복해지는 건 아닐 거고 무엇이든 네가 바라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테니까. 아, 그래. 그럼 후회하게 해줄게. 그 후 텐조 코타로는 여느 때처럼 마지막 말만 남기고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나처럼 압력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있잖아 하루카, 그쪽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 이상한 일? 아, 그렇지. 뭔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뭐? 그거 괜찮은 거야? 물론 괜찮았어. 우리 주식은 비싸고 주식도 방대해서 개인 재산으로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럼 특별히 피해는 없었던 거야? 뭔가 들은 이야기로는 주식을 사려던 사람 주식을 엄청 많이 사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수백 정도의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들은 직후에 매수를 관두고 돌아갔다고 해. 그렇구나.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을 알고 있는 거야? 아마 틀림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소꿉친구인 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괴롭히는 사람이야. 아, 음험한 데다가 최악이네? 뭔가 남자답지 않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집념이 강한 녀석이니까 조심해 하루카. 걱정해줘서 고마워 치쿠모. 아무래도 코타로의 괴롭힘은 실패로 끝난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 차고에 차를 주차시키려고 하니 현관 앞에 코타로가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내가 돌아오는 걸 기다린 건가? 설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야 이 자식? 드디어 돌아왔네. 대체 몇 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셈이야? 아니 몇 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고 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약속도 잡지 않았고 그것보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텐주? 용건이라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 저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너 같은 평민이 저런 재산가랑 사귀고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보다 이제 됐지?
이 응어리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분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텐조? 뭐? 건방지 소리 하지 마! 바보 취급하지 마! 나는 니네들 평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다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기억해 두라고. 그렇게 10분 정도 코타로와 이야기를 나눈 후 코타로는 나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해. 누가 이렇게 심한 짓을. 그리고 며칠 후 내가 회사에 출근하려고 할 때 나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믿기지 않는 것은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였습니다. 타이어는 진리게 찢겨 있었고 차체도 이곳저곳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렌터카로 수리공장에 보냈으며 그 후 한동안 차가 없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지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리하고 돌아온 차는 바로 전과 같은 피해를 입고 말았고 나는 다시 차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재난이었네, 치쿠모. 하지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텐조 코타로가 한 짓일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기억해두라고 라고 말했으니까. 정말 음험한 데다가 최악이네, 그 텐조라는 사람. 그래도 어쩌려고 그래. 피해받은 게 벌써 2대째잖아. 어쨌든 차가 돌아오면 주차장이라도 빌려서 피해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는 했는데... 정말 그걸로 포기할까? 뭔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차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게 표적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런가? 그렇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 정말 어떻게 하면 되지? 형님,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 치쿠모.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결혼 상담이라도 하는 거야? 잠깐 오빠. 아직 결혼은 이르다니까. 그런 거야? 뭐 농담으로 치고 대체 무슨 고민인 거야, 치쿠모? 그거 농담이었던 거야. 당연히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초조했네. 아니요, 사실은 최근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에 누군가가 흠집을 내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거 참 재난이었네. 그럼 범인의 표적은 알고 있는 거야? 네, 일단은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리고 집에 차가 있을 경우 또 피해를 받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서요. 그렇군. 그렇다고 차가 없으면 다른 게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구나? 바로 그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확실히 고민되기는 하겠네. 하지만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물론이야. 어쨌든 나중 일은 나에게 맡겨줘. 그리고 치쿠모는 내 차를 빌려줄게. 내 차를 타고 돌아가도록 해.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형님의 차가... 괜찮아. 나중 일은 나에게 맡겨두면 괜찮을 거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 나는 료마 씨의 말대로 솔직하게 수긍하고 료마 씨의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니 뭔가 업자 같은 사람들이 집과 차고 이곳저곳에 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료마 씨가 부탁한 건가? 나는 순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료마 씨의 말을 믿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와, 말도 안 돼. 료마 씨의 차가 엉망진창이잖아. 료마 씨한테 뭐라고 해야... 좋은 아침이야, 치쿠모.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이 왜 여기에... 어떻게 됐나 하고 보러 왔어. 그건 그렇고 참 범인도 꽤 화려하게 해놨네. 자, 그럼 범인을 확인하러 가볼까, 치쿠모?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이야. 이 라이트 형태의 CCTV라고 하더라고. 자, 범인은 어떤 얼굴이려나? 그 후 나는 료마 씨와 CCTV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CTV는 암시 기능도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코타로의 모습과 돈으로 고용한 사람인지 2명의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료마 씨의 행동은 신속했습니다. 여보세요, 유카와라고 합니다. 네? 유카와 전무님,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오늘은 어떠한 일로 그러시는지. 아니, 그게 실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텐조 사장님의 아드님인 것 같은 인물이 제 차에 꽤 심한 장난을 쳐놔서 말이죠. 정말인가요? 정말로 아들이 그런 짓을... 네,
지금 CCTV로 영상을 확인했는데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증거 영상을 넘겨서 기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러면 텐조 사장님도 곤란하시죠? 그렇게 그 이후 료마 씨를 통해서 텐조 사장이 차 수리 비용과 합의금이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다니는 거냐? 네가 한 것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뻔했다고. 아니야, 아버지.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나는 그 평민을 괴롭히려고 한 것뿐이라고. 닥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 같은 건 이제 아들도 뭣도 아니다. 의절이다. 잠깐만, 아버지. 그런 거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그 후 이 한 건으로 인해 코타로는 의절당했으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코타로를 알고 있는 친구의 말로는 한때 노숙자들 사이에 섞여서 생활을 한 모양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전라가 되어서 미친 사람처럼 외치면서 동네를 뛰어다녀서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지금은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나 같은 경우 그 일이 있은 이후 더더욱 료마 씨와의 거리를 좁히게 되어 정말 가족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면 유카와가의 일원으로서 같이 회사를 경영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타로에게는 꽤 심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녀석 덕분에 하루카나 료마 씨의 인연이 깊어졌으니까 끝났으니까 이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29살, 여자친구인 차라코와 곧 결혼 예정입니다. 사이가 좋은 할머니도 엄청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실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못된 건축회사에 속아서 할머니 나왔어. 안녕하세요. 어머, 오늘은 차라코도 같이 왔네. 어서 오렴.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는 왕만두야. 아이고 고마워. 둘이서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반년 후에는 혼인신고할 예정이야. 기대되네. 그러고 보니 아타르네 할머님은 땅을 엄청 가지고 계시네요. 엄청나네요. 엄청나다니 무슨. 가지고만 있을 뿐이야. 할머니는 이 주변의 땅을 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전혀 거만하지도 않고 현실파이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아. 그렇구나. 어머, 그렇게 칭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뭘 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말한 거지. 안녕하세요. 차일건설의 아사히입니다. 또 당신인가요? 야마모토 씨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팔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땅에 타워 오피스텔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땅이라는 건 대대로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곳이 입지가 좋아서 타워 오피스텔이 생기면 동네도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몇 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땅은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차일건설 담당자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완고한 할머니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건설회사 자식들 아직도 찾아오는 거야? 그렇단다. 정말 끈질겨서 곤란할 정도야. 그렇게 타워 오피스텔이 짓고 싶은 건가? 그러고 보니 아타루와 차라코는 결혼하면 집은 어디로 할 거냐? 지금 동거하는 집이 원룸이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야. 그렇구먼. 그게 좋지. 아이가 태어나면 좁을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차일건설의 아사히입니다. 네네, 어서 와요. 야마모토 씨가 직접 불러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이 계속 언급했던 땅에 관련해서 말인데요.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금액에 대해서는 상담해 보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 땅을 파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 그 땅 팔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렇단다. 그렇게 강하게 팔지 않겠다고 말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협박당했어? 괜찮아? 사실은 말이야. 그곳에 타워 오피스텔이 생기면 최상층에 있는 집 하나를 아타루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조건을 걸었단다. 뭐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가능하죠. 손자인 아타루가 결혼하니까 좋은 집을 준비해 주었으면 해요. 파격적인 가격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 아사히의 이름을 걸고 말이죠.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다 지었네. 엄청나네. 우리들이 제일 꼭대기층에 사는 건가? 텐션 올라가는걸?
집은 다 매매가 완료되었는걸? 그거야.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완전 인기가 좋거든.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걸까? 기대되네. 할머니, 다 지어진 타워 오피스텔 보고 왔어. 벌써 다 매매가 끝났던걸? 끝내주더라고. 그렇구나. 너희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 할머니도 놀러 갈게. 물론이지. 이사 준비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 기대된다. 그런데 언제부터 입주가 되는 거지? 건설회사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네. 차예건설의 아사히시죠? 야마모토입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타워 오피스텔이 다 지어진 모양이던데. 덕분에 집들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네는 언제 입주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 손자가 살 최상층의 집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집은 전부 다 매매가 끝난 상태여서 최상층에 있는 집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래? 잠깐만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설명하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손자에게 최상층을 준비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 땅을 판 거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벌써 다 팔려버린 건 어쩔 수 없는걸요? 말도 안 돼. 우리들도 그쪽에서 살 생각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왜 다 팔아버린 거죠? 실은 집이 다 팔리고 나서 유명 연예인 부부가 최상층의 집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설마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부탁을 하셔서요. 그래서 야마모토 씨가 입주하실 곳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게다가 그 연예인들 너무 뻔뻔하잖아요. 저 남자 아이돌 그룹 스톰의 팬이어서 그 부부가 연예인의 연줄로 라이브 티켓을 구해다 주신다고 하셔서. 스톰? 라이브 티켓을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인기 절정의 그룹이야.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할머니를 배신한 거야? 배신했다뇨.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야마모토 씨는 계약서와 서류를 교환한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서류가 없다고 해도 확실히 우리는 약속을 했잖아요. 증거가 없으니 이번에는 포기하시는 게 좋겠네요. 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면 나는 그 땅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거든요. 야마모토 씨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 타워 오피스텔 건설 덕분에 제 영업 성적이 꽤 올라갔고 보너스도 꽤 받았으니까요. 그런 소중한 땅이었는데 당신은 그런 짓을 하고서도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요?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저 땅만 가지고 있는 노인 주제에 멋대로 짓거리시죠? 인연이 적당히 해! 할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땅을 거짓말로 팔아놓고는 사기꾼이잖아.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나는 타워 오피스텔에 살고 싶어서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우리 할머니를 배신했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아타루, 땅을 팔게 하려고 교섭할 때만 해실해실 웃고는 끝나니까 이런 행동을 하다니. 최악이네. 할머니한테 사과해. 싫어요. 어쨌든 이제 끝난 이야기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이봐! 기다려! 저는 완전 최악이잖아. 젠장을. 할머니, 왜 그래? 뭐 충격 많이 받았지? 아타루, 할머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뭐? 지나갈 수 없는 거야? 곤란한걸? 잠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비싼 돈 내고 산 거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최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봐, 자네도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저 사유지를 저희가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팔지 않을 거예요. 한번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 할머니, 쉽게 팔지 않아도 돼. 제발 부탁드려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뭘까요? 저희들이 이 근처에 새로운 타워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만 그곳의 최상층은 손자분들에게 준비시키는 걸로. 이번 타워 아파트보다 넓이도 건설사도 높은 레벨입니다. 물론 파격적인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라면야. 아타루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전혀 뭐든 상관없어. 뭐 할머니 집 근처가 되는 건 기쁘네. 그렇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럴 조건으로 주차장 앞에 사유지는 팔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대신 이번 약속은 제대로 서류상으로 진행하겠어요. 물론입니다. 그 후 할머니를 배신한 건설회사의 아사히 씨는 지방에 있는 관련 회사로 좌천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려고 했던 집을 강압적으로 구매한 연예인 부부는 다른 곳에서도 꽤 흉포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게 신문에 실려서 인기가 떨어졌고 지금은 TV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약속대로 새롭게 생긴 타워 오피스텔 최상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사게 되었고 입주했습니다. 할머니 집하고 가까워져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놀러 왔어. 할머니,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 정말 타워 오피스텔은 높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탄 건 인생에서 처음이야. 오늘은 음식을 해놨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왕만두도 사놨어. 어머, 고마워. 내 이름은 토조 유리. IT계 회사를 경영하는 여사장입니다. 원래 프로그래머였던 내가 회사 경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한때 나의 동료였던 히토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 상태로는 정말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걸? 그렇겠네. 분명히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들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받아들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진짜 이해를 못한다니까. 눈앞에 있는 비용만 생각하고 먼 미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가 축소되는 미래밖에는 없는데 말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격리 연산 프로그램이 형태를 갖추기에는 이 회사에서는 아마 평생 무리라고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마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럼 이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글쎄 어떠려나. 지금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솔직히 월급은 줄어들고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되질 않네. 그런가? 하긴 그렇지. 월급도 주는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어도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회사의 업적도 떨어지고 있으니 조만간 규모가 축소되어서 수년 안에 정리해고 당하는 건 불보듯 뻔하니까 말이야. 그렇긴 하지. 하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면 리스크가 큰 것밖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같이 회사나 차릴래? 뭐? 같이 회사를 차리자고? 어차피 뭐를 선택해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네. 그럴지도 몰라. 히토미, 해보자. 이렇게 히토미와 상담한 결과 우리들은 퇴직금과 저금했던 돈으로 작은 IT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없는 작은 회사를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네. 홈페이지 제작 의뢰나 강의 프로그램 제작 의뢰로는 이번 달도 거의 적자야. 어떻게 할래?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을 늘릴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우선은 실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나와 히토미는 고민하고 고민해서 다른 회사에 하청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청 업무를 찾아본 결과 대기업 땡땡 회사의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항상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언제나 도움받고 있습니다. 동역 회사의 요청들이니 인건비도 꽤 절약되고 있고 납기까지 잘 지켜주시고 품질도 되게 좋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들이 마음에 들어하셔서 우리 회사의 평가와 신용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오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희야말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땡땡 회사의 하청일을 시작으로 동육 회사의 업적은 상승되어 어느새 우리 회사도 2명 체제에서 10명 체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땡땡 회사의 라이더 상무가 사람을 잘 신경 써주었고 곤란할 때는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일은 특별히 문제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를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긴히 하실 말씀이란 건 어떤 건이실까요? 우선 실은 이번에 승진하게 되어서 제가 담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걸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건데요? 아니 그게 실은 저의 후임으로 사사키라는 사람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 말인가요? 네, 그 사사키라는 사람은 인격에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일에 관해서는 우수하고 착실하게 결과를 내고는 있지만 묘하게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충고 감사드립니다. 땡땡 회사에는 저희 회사를 조력해주신 은혜도 있기에 이후에도 성심성의껏 있는 힘을 다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라이도 상무와 회식을 끝내고 나는 히토미가 기다리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수고했어. 어땠어? 그게 라이도 상무님에서 다른 사람으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네. 그렇구나. 좋은 사람인데 아쉽네. 그럼 다음 담당자가 왔어? 아니, 안 왔어. 단지 다음 담당자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들었어. 마음에 걸리는 거? 뭔가 다음 담당자는 사사키라는 사람인데 뭔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 뭐야? 뭐야? 그럼 심술궂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거야? 뭐 그거에 가까우려나? 라이도 상무님 말로는 엘리트 의식이 조금 강한 사람이라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렇구나. 뭔가 꽤 귀찮은 성격일 것 같네. 그렇다고 한다면 응대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대략적으로의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마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우리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땡땡 회사의 사사키 상무라는 분인데 연결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모가미 씨. 연결해주세요. 네,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사장인 토우조입니다. 늦어. 일을 유통하고 있으니까 전화 정도는 빨리 받으라고. 네. 기다리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러니까 하청회사들은 긴장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 뭐 됐어. 이번에 상무로 취임했다는 인사치레니까 내가 새롭게 상무로 취임한 사사키 다이키다. 이제부터 내가 라이도 전무님 대신으로 일의 관리, 의뢰 등의 업무를 인계받기로 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이상이다. 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그 인사는? 그래도 나는 자네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클라이언트인데? 미천하고 작은 회사의 본분이지만 원조해 주신다면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미천한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 뭐 됐어. 어쨌든 너네는 우리들이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잊지 말길 바랄게.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라고. 알겠나? 곧바로 소문의 사사키 상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들었던 것 이상으로 임팩트를 가졌고 들었던 것 이상으로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솔직히 이 사람의 상식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음수거로 듣기는 했는데 신임 사사키라는 상무 뭔가 상상 이상으로 독재자인데? 솔직히 그런 사람이 클라이언트라면 회사 내에 나쁜 영향만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리야, 어떡할래? 솔직히 첫인상만 생각했을 때 히토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사사키 상무는 회사 내에 귀찮은 걸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 같은 의견이라는 거네. 그럼 유리야, 이제 어떡할 거야? 솔직히 조금 미련이 있긴 하지만 땡땡 회사의 일에서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실적을 쌓아뒀으니까 신용으로 일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그렇기는 한데 간단히 연을 끊는 것도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보면 우리 회사는 땡땡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여기까지 큰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그건 라이도 전무님이 계셨을 때의 일이고 자기가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사사키 상무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의리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히토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 하지만 라이도 전무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니까 가능한 데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다. 회사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원들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으니까 발을 뺄 기회는 제대로 확인하도록 해. 알고 있어. 이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계약은 파기할 거니까 괜찮아.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싶네. 어쩐지 히토미 그 사사키라는 상무 싫어하는구나. 정답. 역시 눈치챘구나. 그래도 뭐 말하자면 싫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하나? 알 것 같아. 나도 일적으로 아니라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일에서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걸? 실제로 히토미가 말하는 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이도 전무와 약속을 한 이상은 간단하게 던져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이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네, 동육회사입니다. 사사키다. 아무래도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자각했나 보군. 소중한 클라이언트의 전화는 빨리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칭찬해 주지. 감사드립니다. 사사키 상무님, 오늘은 어떠한 용건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용건이라고? 답은 정해져 있잖아. 일을 의뢰하려고 건 거지.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자빌 말이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내용의 의뢰로 요청하시는 걸까요? 데이터 관리와 확인 작업이다. 그렇네. 그 김에 격리 데이터 계산 처리도 다 해놓도록 해. 알겠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확인 작업, 그리고 계산 처리의 의뢰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대체 자네는 뭘 들은 거야? 틀렸잖아. 의뢰는 데이터 처리와 그걸 확인 작업하는 거야. 네? 아니, 하지만 방금 계산 처리도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러니까 말했잖아. 하는 김에라고. 라는 말씀은 둔하네. 자네 같은 둔한 사람이 사장을 해도 괜찮은 거 맞아? 참나. 그러니까 서비스로 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 네? 서비스요? 아, 뭐야? 못하겠단 거야? 아니요. 하지만 서비스라고 말씀하셔도 이 양이면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야? 매번 신세지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정도의 서비스도 해주지 못하겠단 거야? 정말로 돈. 신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걸 자네는 알고는 있는 건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뭐 됐어. 내가 어른이니 참지 뭐. 격리 데이터는 원래 금액의 반값으로 받도록 하지. 원래라면 일을 돌려야 하긴 하지만 나는 자네들과 달리 된 사람이어서 말이지. 어때? 이거라면 사양할 이유가 없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좋았잖아. 뭐 됐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줄 테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끝내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했다고 해도 너무나 불합리한 요구. 솔직히 이런 불합리한 요구에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어떻게든 그 화를 식히고 사사키 상무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진짜로 화나게 하네, 그 상무라는 사람? 동감입니다.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확실히 그렇긴 하네. 그것보다 모두들 미안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버려서. 뭐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갚는 거기도 하고 게다가 현재로서는 회사 수익의 70%가 땡땡 회사의 일이니까요. 확실히 그렇지. 하지만 이 일 계속 받게 되면 사원이나 다른 직원들도 부담이 커질 거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납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고 있어. 하지만 한 달만이라도 계약 기간인 한 달 정도만 상황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회사의 모두에게 부탁해서 은혜를 갚는 기간으로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했다고 해도 요구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육회사입니다. 그런 건 알고 있어. 납기 건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니? 왜 이렇게 지정 납기일 아슬아슬할 때까지 하냐고. 저 아슬아슬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셔도 기한 이틀 전에는 납품을 끝내고 있습니다만 대체 뭐가 마음에 드시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 이틀 전이라고. 생각을 좀 해봐.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시간도 고려해서 최저 3일 전에는 납품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는 거야, 이 사람? 보통은 그런 확인 시간을 고려하고 납기일을 잡는 거잖아. 뭐야, 듣고 있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돼. 알았나? 자네들은 우리 덕에 먹고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입장을 생각해서 그저 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 네. 말하는 건 불합리하고 멋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입장이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위압적인 방식으로 말하기만 했습니다. 원래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관리해야 하는 일의 납기를 우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신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유리야, 있잖아. 그날부터 3주밖에 안 됐지만 모두 한 개야. 무엇보다 그때부터 들어오는 일의 양이 늘기도 했고 게다가 납기까지의 기한이 너무나 부족해. 게다가 요금도 대폭으로 낮게 설정해오고. 뭐야 저게? 뭔가 이상하다고. 하긴 확실히 그렇지.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업무량은 늘리면서 조금은 서비스 좀 해 라고 하지. 요금은 20% 싸게 측정하지. 이제는 업무 파트너가 아닌 주종관계 같아. 유리야, 이제 발을 뺄 때가 아닐까? 이렇게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도 못 버틸걸? 그렇네. 이렇게 되면 모두들 언젠가는 몸이 망가질 거고 회사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공지에 몰린 나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라이도 전무에게 연락해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바로 라이도 전무에게 연락을 해서 사사키 상무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했던 불합리적인 대응과 요구의 일부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하니 라이도 전무는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사과하면서 계약 파기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부터 사사키 상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봐! 계약 파기라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세요? 정식적으로 라이도 전무님에게 계약 파기를 승인받은 건데요? 웃기지 마! 자네들한테 직접 일을 맡긴 건 나잖아. 그런 건 나에게 먼저 말하는 게 순서잖아. 난 허락 못해. 계약을 파기하는 건 인정할 수 없어.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우리 동육회사와 땡땡회사 사이의 계약이므로 클라이언트 회사가 승인해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이라면 다 하는 줄 안가 본데? 잘 들어! 니네들은 도중에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내! 죄송하지만 사사키 상무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사키 상무님, 당신의 비상식적인 대응을 원인으로 계약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상 청구? 젠장 건방지게! 그래! 니네 같은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은 빨리 꺼져버려!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사사키 상무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은 땡땡 회사의 계약 파기로 커진 구멍을 메꾸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히토미가 말한 대로 실적이 있는 것에 기뻐하며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랜만에 라이도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이도 전무의 말에 의하면 그날 이후 사사키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각 부서에서도 똑같은 대응을 하였고 하청업계의 회사의 대부분이 계약 지속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사키는 땡땡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책임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 사사키는 취업활동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업계 내에서는 유명했으며 그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히토미가 길에서 빈캔을 모으고 있는 노숙자 중에 전 상무 사사키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 이후에
협력회사로서 땡땡 회사에 사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합병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착수하고 싶었던 격리 연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협력회사였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땡땡 회사에서 나왔고 드디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라이더 전무에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땡땡 회사에 알선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겁니다. 이것도 지역에서 신용을 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출발인 거죠. 유리야, 그쪽은 잘 부탁해. 알았어. 이렇게 우리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인생을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서마. 내 이름은 카자마 코토코, 30살 전업주부입니다. 나는 데릴 사위인 료스케와 아버지 신타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토코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료스케 조심해서 다녀오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도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우리들은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 놀러 왔어. 아빠, 코토코. 언니, 어서 와.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처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형부. 잘 왔네 미하루. 유지로 편하게 놀다 가게. 네 아버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이긴 하지만 지방에서 언니네 부부가 놀러 오기도 합니다. 있잖아, 코토코. 밥은 아직 멀었어? 이봐 미하루. 손님 주제에 그렇게 재촉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당신은? 여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는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이니까 조금은 멋대로 굴어도 상관없다고. 그렇지, 코토코? 아, 언니는 원래 이러니까 괜찮아요, 형부. 그런가?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옛날부터 언니인 미하루는 제멋대로인 성격이었지만 아주버님인 유지로 씨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제멋대로인 성격이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언니인 미하루가 제멋대로인 성격이 되어버린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진짜예요? 빨리 병원으로 오려무나 코토코. 미하루도 곧 도착한다고 해. 알았어요, 아빠. 되도록 빨리 갈게요. 지금부터 11년 전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상태는 어때요? 우선 한시름 놓았단다. 지금은 진정되었어. 모두에게 걱정 끼쳤네. 미안해. 이제 괜찮아. 엄마,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리하면 안 돼. 분명히 피로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푹 쉬어. 그렇니? 고마워, 미하루. 언니 미하루에게 어머니 미나토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하루 언니에게 어머니는 유일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우리들 이상으로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버지 신타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고백했습니다. 미하루 코토코, 사실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뭔데, 아빠? 혹시 엄마 상태에 관한 건가? 주저하면서 말을 꺼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때는 솔직히 내 직감으로는 나쁜 걸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빠, 뭔가 착각한 거지? 아니야, 정말이란다 미하루. 나도 별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의사 말로는 엄마의 수명은 이제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구나. 그리고 그 후 어머니는 수명보다 반년 이상을 살고 1년이 조금 지나서 먼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하루 언니는 변해버리고 만 걸까요? 나왔어. 미하루가 집에 왔다고. 언니, 또 그렇게 마신 거야? 마시고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토코. 이렇게 많이는 못 마셔. 미하루, 적당히 하지 못하겠니? 젊은 여자가 매일매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고 다니고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야. 이제 미성년도 아니니까 하나하나 잔소리 좀 그만해 줄래요? 있잖아 미하루, 엄마가 죽고 나서 외로운 건 알고 있단다. 나와 코토코도 같아. 그리고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 아빠 말이 맞아, 언니. 엄마도 지금 언니의 모습을 본다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거라니까? 뭐야? 동생인 너까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그 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듯 5년 동안 남자들을 갈아치우면 홧김에 결혼,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국을 맞았으며 언니 미하루는 또다시 타락한 생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가 재혼을 하게 된 건 2년 전 미하루 언니가 카고야마 유지로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언니는 타락한 생활은 그만두었지만 제멋대로인 성격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로 씨도 겉으로는 괜찮지만 언니와 똑같이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제 마실 것 좀 더 가져오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토코, 내가 할 테니까 요리 준비에 집중해도 괜찮아. 고마워요, 료스케 씨. 부탁드려요. 오, 료스케가 가져다 주는 건가? 자, 잘 부탁해. 그건 그렇고 아빠, 좀 야윈 거 아니야?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 역시 늙었나? 야, 또 그러신다. 아버님은 농담을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아직 창창하시다고요. 조금 있으면 60이라니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가? 말이라도 고맙네, 유지로. 언니와 유지로 씨는 놀러 오면 거만한 표정으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생각해서 말하거나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둘에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갔네. 매번 미안해. 일이라도 없으면 조금 더 도와줬을 텐데. 코토쿠 힘들지? 고마워, 료스케 씨. 있지? 이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 언니도 그렇고 남편인 유지로 씨도 그렇고 너한테 너무 어리광 부리는 거 아니야? 다음에 오면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할까? 예의 좀 지키라고.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미안해요, 료스케 씨. 그래? 그래도 무리는 절대로 하지 마. 남편인 료스케 씨는 나를 걱정해서 둘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쩌면 언젠가 알아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나는 료스케 씨에게 아직은 지켜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쁜 쪽으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고토코,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조금 굴러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허리를 살짝 다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세가 안 좋게 넘어져서 부러진 허리뼈가 신경에 닿아 거의 걷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는 간병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니, 나 말할 게 있어서. 코토코,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언니, 진지한 이야기야. 잘 들어?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줄래? 아빠가 지금 허리를 많이 다쳐서 간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야.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도와주러 와주지 않을래? 우리들만 하려니까 조금 간호가 벅차서. 남편이랑 얘기해볼게. 가게 되면 연락할게. 나는 언니 미하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언니네 부부는 친정으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와 남편 료스케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심을 다해 아버지를 간호해왔지만 그런 성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움직이지 않게 되었으며 돌봄 서비스를 병행하지 않으면 간호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고토코, 료스케, 매번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네. 아빠, 민폐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게다가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서운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거에 비하면 미아루네는 내가 이렇게 된 뒤로 아예 얼굴을 비추질 않는구나. 아빠에 관한 건 말은 해두었는데 바쁜가 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서운한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의 간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싫으니까 언니네 부부는 집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그곳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잘 들으렴. 나는 이제부터 점점 상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단다. 조만간 계속 누워있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간호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면
요양시설에 입원시켰으면 해. 잠깐! 아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코토코의 말이 맞습니다. 아버님,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집에서 간호하는 게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낀 아버지는 혼자서 요양시설 담당자에게 연락하고는 그 후 아버지는 스스로 요양시설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는 요양시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아무 일 없었죠? 아버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오랜만이구나, 료스케 코토코. 너희들이야말로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있잖아요, 아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왜 시설에 입원하시려고 강행하신 거죠?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성의 없이 멋대로 해서. 하지만 솔직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으셨다니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눈치를 못 챌 줄 알았니? 너도 료스케도 꽤 무리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단다. 무리라니? 그렇습니다. 무리라뇨. 둘 다 너무 상냥하구나.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거란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내 간호를 한 거지 않니? 그 상태라면 둘 다 쓰러지고 말았을 거네. 그런 거를 입 다물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 아빠, 죄송해요. 사과는 내가 해야지. 둘에게 미안하구나.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 여름을 맞았습니다. 료스케 씨와 시설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의 전날, 요양시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자마 코토코 씨 전화가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신타로 씨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생각보다 더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가족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나는 직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듣고 병원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다음은 직접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카지마 신타로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병원에 도착한 나에게 담당 의사는 말하기 괴로운 듯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뭔가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쉽지만 이렇게 암이 진행되었으면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담당 의사에게 아버지의 수명이 앞으로 한 달 남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빠, 병문안 왔어요. 코토코, 왔구나. 미안하구나. 또 걱정 끼쳐서. 하지만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무리네. 미안하구나. 마지막까지 걱정 끼쳐서. 아빠도 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실 수 있어요. 코토코는 거짓말이 서툴구나. 내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각오는 이미 했고 모르는 채로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 코토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겠니? 알았어요. 아빠, 있잖아요. 아빠 수명이 앞으로 한 달이래요. 그런가? 이제 그만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거구나. 코토코, 미안하지만 미아루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좀 와달라고 해줄 수 없겠니?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미아루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3일 후 언니네 부부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걱정했단 말이야. 정말입니다.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둘 다 오랜만이구나. 사실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유산 분할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빠? 이봐 미아루. 아버님 걱정을 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몇 %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은 아버지의 입에서 유산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들이 받을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의 눈초리로 보는 둘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유산은 내 예금의 3분의 1에 집과 뒷산의 토지, 예금의 3분의 2는 코토코네에 줄 거다. 뭐? 아빠, 왜? 나 장녀야. 보통 최저로 유산의 반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언니니까 유산을 더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진정하렴 미아루. 동등한 상태라면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어떠니? 너는 날 돌봐주기라도 했냐? 아니지. 나를 돌봐준 건 코토코와 료스케다. 너희들이 불평을 할 자격은 없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소리 듣고는 언니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바다에 가자, 바다. 이런 와중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언니? 아니지. 이럴 때야말로 가는 거야, 처제 료스케. 기분 전환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거야. 료스케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지 나한테 물어도. 괜찮아. 고민할 거라면 가자. 그렇게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바다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마실 거.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맨날 우리한테 마실 거 가져다 달라고 하잖아. 사실은 아빠한테 한 소리 들어서 조금 반성하고 있어. 아빠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거든. 그렇구나. 고마워, 언니. 하지만 이후에 우리들은 언니의 마음의 추악함과 강욕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봐, 코토코, 일어나, 큰일 났어. 료스케 씨? 그 후 잠에 빠져버린 우리들은 깨어보니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탄 채 떠 있었습니다. 여긴 바다인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확신은 없지만 아마 그 음료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 받은 음료수를 마시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으니 말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굳이 왜 이런 짓을... 그렇긴 하네. 솔직히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유산 분배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유언장에 쓰여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속권이 전부 처형내가 갖게 될 테니까. 거짓말.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말도 안 돼. 돈 때문에 친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하지만 믿던 안 믿던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노도 없었고 육지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한 그때 한 척의 어선이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앞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우연히 지나가던 작은 어선의 선장이신 안도 코이치 씨에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일단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언니네의 악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언니네 부부의 유산 분할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언니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니네는 유산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화를 자초하는 법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금은 쓸쓸해졌지만 조금 있으면 한 명의 가족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고마워요, 아빠. 아빠 목까지 우리들도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내 이름은 미치코. 전업주부인데 요즘 고민이 하나 있다. 우리 집에 누군가 멋대로 주차를 한다는 것이다.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빈집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을 텐데. 남의 집 마당에 주차를 하다니 너무 몰상식하다. 이상한 사람이 차 주인이면 어쩌지 싶었지만 일단 차 주인을 기다리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차를 찾아온 건 얼마 전 근처에 이사온 치에 씨였다. 너무 피곤하다. 치에 씨! 미치코 씨, 주차장 대신에 마당 빌려줘서 고마워. 잠깐만요. 저는 여기다 차 세워도 된다고 한 적 없는데요? 뭐 어때? 이거 좋다는 게 뭐야? 그럼 안녕. 그렇게 말한 뒤 치에 씨는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나는 메시지로 치에 씨한테 다시 물어봤다. 오늘 왜 우리 집에 차를 세운 거예요? 미안해. 내가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근처는 길도 좁아서 차 세울 곳이 없거든. 그래서 미치코 시내 마당에 잠깐 세웠지. 그러셨군요. 그래도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곤란한데. 저희는 남편도 차로 출퇴근해서 마당에 다른 차가 있으면 저희 차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택배 일이라면 길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이나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거긴 길이 좁아서 잠깐도 세우기 어려워.
일하는 동안에만 주차하면 안 될까?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정말? 고마워. 잘 부탁해. 나는 남편 유키토에게 이 얘기를 말해줬다. 미안한데 거절하면 안 될까? 근데 일하는 중에만 잠깐 세우겠대. 보통은 직접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일 때문이라도 제멋대로 남의 집에 주차하다니 그 사람 상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멀리하는 게 좋겠다. 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치에 씨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해요, 치에 씨. 미치코 씨, 이제 정원에다 주차해도 괜찮지? 죄송한데 남편이 그건 싫다네요. 마당을 주차장으로 빌려주는 건 그렇대요. 뭐? 그게 뭐야? 우린 편모 가정이라서 내가 일 못하면 애들이 굶는단 말이야. 미치코 씨는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지? 죄송해요. 하지만 남편이 싫어해서. 미치코 씨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그럼 남편을 좀 설득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죄송해요. 그러고 싶지만 남편은 치에 씨의 태도를 지적했거든요. 내 태도가 왜? 보통은 남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주차하지도 않고 그렇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못 빌려주겠다네요. 일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양해를 구해?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마당은 못 빌려줘요. 미치코 씨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그렇다면 나도 더 생각이 있거든? 그런 말만 남겨두고 치에 씨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그 후에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전부 무시했고 걱정이 됐던 나는 남편에게 털어놨다. 아, 또 주차해놓겠다. 그럼 일단 칼라콘이라도 둘까? 그렇게 우리는 칼라콘을 구입해서 남편이 차를 타고 출근한 사이에 그 칼라콘으로 정원 입구를 막아뒀다. 이러면 무단 주차는 못하겠지. 그 김에 칼라콘에 주차 금지라도 써붙여둘까?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치에 씨는 그대로 칼라콘을 밀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차를 세운 것이었다. 놀란 나는 치에 씨한테 항의했다. 치에 씨, 여기에 차 대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남편이 오면 차는 어떡해요? 남편이 오기 전에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나한테 버럭 호통을 치고는 치에 씨는 택배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어쩌면 좋지. 나는 다 찌그러진 칼라콘을 바라봤다. 남의 차를 멋대로 옮길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르면 치에 씨 직장에 민폐가 갈 텐데. 나는 메시지로 남편한테 조언을 구했다. 여보, 잠깐 괜찮아? 점심시간이라서 괜찮아. 또 치에 씨가 마당에 차를 세웠어. 제대로 거절한 거 맞아? 당연하지. 근데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무시하기만 하고 칼라콘을 밀어내고 주차까지 했어. 경찰은 괜히 일을 키우기는 싫어서. 미치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알았어, 나한테 맡겨. 그런 말을 남긴 남편은 그날 퇴근길에 큰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게 뭐야? 가전제품점에서 사온 방범 카메라.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걸 설치해도 치에 씨는 또 주차할걸? 그 증거를 잡으려고 설치하는 거지. 그리고 미치코, 치에 씨 직장을 좀 알아봐 줄래? 응? 왜? 직원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회사에 상담하는 건 민폐 행위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네. 치에 씨한테 물어볼게. 남편 말을 듣고 나는 치에 씨한테 직장을 물어봤다. 치에 씨,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주차 얘기라면 난 할 말 없어. 앞으로도 거기 세울 거야. 그게 아니라 치에 씨 직장이 어디예요? 뭐야 갑자기? 저희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시려면 직장을 알아두고 싶어서요. 늘 마당에 세우는 거 회사 차잖아요. 회사 차나 치에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 그럼 나도 좋지.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이렇게 나는 치에 씨한테서 회사 연락처를 받았다. 이제 회사에 치에 씨 얘기를 하면 해결되겠다. 아니야. 치에 씨가 회사에서 주의 좀 받았다고 몰상식한 짓을 그만둘 사람이겠어? 응? 또 뭐하게? 그러려고 이걸 사왔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나한테 카메라를 보여줬다. 일이 많이 커지지는 않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치에 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나는 남편한테 협력하기로 했다. 치에 씨는 그 후에도 마당에 계속 주차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미안, 미치코, 잠깐 괜찮아? 여보, 나도 큰일 났어. 이거 누구 차일까? 아마도 치에 씨 차인 것 같아. 평소 차랑 다르니까 자가용인가 봐. 결국 자기 차까지 우리 집에 세우게 된 건가? 좋아, 예상대로 일이 굴러가는군.
근데 당신 차는 마당에 못 세우겠다. 괜찮아. 일단 길에 세워둘게. 치에 씨는 결국 회사 차 말고도 우리 마당을 자기 주차장처럼 쓰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차를 길에 세우고 집에 왔다. 그러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치에 씨가 찾아왔다. 미안해. 친구 집이 요 근처라서 잠깐 세워뒀어. 저기 치에 씨, 술 냄새가 나네요. 위험하니까 저희 집에서 쉬고 가요. 뭐? 나는 술 한 입도 안 됐어. 내가 뭐 음주운전이라도 할 사람으로 보여? 그런 뜻은 됐어. 그렇게 술에 취한 치에 씨는 차를 타고 가버렸다. 진짜 얽히기 싫은 사람이다. 남편은 질린 듯이 말했다. 좀 이루지만 작전을 실행해볼까? 그렇게 말한 남편은 이번 주말에 대량의 콘크리트를 사왔다. 남편은 그 콘크리트로 마당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여보, 진짜로 잘 될까? 주위에 민폐가 가면 어쩌지? 미치코, 나는 주차장 대신 쓰이는 마당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뿐이야. 그렇지. 그 김에 바람에 안 날아가게 칼라콘에도 콘크리트를 채워둘까? 남편은 신이 난 듯이 칼라콘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었다. 이상한 차가 안 오게 저쪽에 둬야겠다. 그리고 남편은 그 칼라콘을 마당 입구에 세워놨다. 그리고 월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더니 치에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 칼라콘은 뭐야? 내가 서둘러 집을 나가자 거기에는 콘크리트를 채운 칼라콘에 부딪혀 파손된 차와 아픈 듯이 얼굴을 구긴 치에 씨가 보였다. 치에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 이 칼라콘은 뭐야? 차가 다 망가졌잖아. 아파라. 목도 아프고 위자료 턱턱히 받아낼 줄 알아. 그건 우리가 할 말 아닌가? 남편분? 그때 유급 휴가를 내고 쉬던 남편이 다가왔다. 우선 아까 경찰에 신고해뒀으니까 협조 부탁해요, 치에씨. 뭐? 경찰은 왜? 경찰 부를 사람은 나잖아. 저희는 집에 누가 멋대로 차를 대놔서 불편했어요. 게다가 마당 앞에 세워둔 칼라콘도 차에 치여서 못 쓰게 됐고요. 술에 취한 채로 차를 운전하려길래 아내가 말렸더니 되려 화도 내셨죠. 이런 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는 일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죠. 뭐 차가 그 모양이면 어디 갈 수도 없겠네요. 여보, 치에 씨 직장에도 사고가 났다고 전화해뒀어. 잠깐!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만약 근무 중에 일이 생기면 회사에 전화하라고 연락처 알려준 건 치에 씨잖아요. 저희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거든? 경찰 오면 당신들이 했던 짓 다 고소할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치에 씨는 말이 안 통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찰과 치에 씨 회사 관계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출동한 경찰은 칼라콘 앞에서 엉망이 된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칼라콘이 바람에 날아가길래 콘크리트를 채워놨더니 저 사람이 차로 박았지 뭡니까? 네, 그러셨군요. 전부터 저희 마당에 계속 무단 주차를 했는데 아무리 주의를 줘도 듣질 않아요. 뭐? 왜 딴소리야? 내가 일할 때 쓰겠다고 이미 말했잖아. 이거 치에 씨와 했던 대화 내용인데요. 이건 저기 지혜씨, 잠깐 경찰서에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왜요? 제가 매일 여기에 주차하는 걸 알고 일부러 콘크리트 채워서 세워놨다니까요. 자기 땅에 뭔가를 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리고 남의 집 물건을 차로 박은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차를 무단 주차한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되거든요. 그건 경찰관님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시 집에 들어오시겠어요? 치에 씨도 같이 오시죠. 네. 집에는 왜? 남편과 나는 경찰과 치에 씨를 집으로 들여서 방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마당에 뒀던 칼라콘을 차로 치는 치에 씨의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이건 칼라콘이 길을 막아서. 저기요,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죄예요. 게다가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에 차를 세우는 것도 민폐 행위에 지나지 않고요. 경찰서로 가서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아니, 그게... 치에 씨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다. 저기, 이번에 저희 직원이 큰 민폐를 끼쳤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니 치에 씨 회사의 직원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도 여러 차례 치에 씨한테 주의를 줬지만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요. 나는 직원분께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 말대로 치에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세상에, 나중에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치혜 씨는 직원분께 혼쭐이 나면서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나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다. 미치코 씨, 당신 때문에 나 회사 잘렸잖아. 네?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나한테 무단 주차랑 차량 파손 책임을 물어서 오늘부로 해고를 당했다고. 그거야 치혜 씨 잘못이죠. 저희는 계속 주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몰상식하게 곤란한 사람을 모른 척하다니. 남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주차하고 그걸 막으려고 세워둔 칼라콘을 차로 박아서 부수는 게 몰상식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 내가 칼라콘을 부술 걸 알고 일부러 콘크리트를 채워둔 거지? 그건 바람에 날아가니까 남편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차로 박는 게 말이나 돼요? 그건 앞을 막으니까 차로 좀 민 거지. 앞을 막으면 차로 쳐도 되나요? 그건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파손된 칼라콘 값도 치혜 씨한테 청구하기로 했어요. 무단 주차에 관해서도 경찰과 상담을 했고요. 원래 개인 간의 일이라서 경찰이 개입할 순 없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주의를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집에 주차하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 그럼 고소해 주지. 네, 각오하고 있어. 치혜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그 후 치혜 씨는 진짜로 우리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모든 법률사무소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게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탓에 보험금도 나오지 않았고 해고당한 직장에서 차 수리비를 청구당했단다. 야, 니네가 책임져! 차 수리비 내놔! 이렇게 치혜 씨는 우리 집 마당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결국 경찰한테 체포당했다. 그 후로 치혜 씨는 이사를 가서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 소문에 의하면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이도 시설에 맡겼다나. 칼라콘을 차로 박을 줄 알고 콘크리트를 채워놨던 건 조금 심했나? 치혜 씨가 이사 간 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이건 나랑 남편만의 비밀이다.